며칠 전부터 네이버 신입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받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신입 개발자 채용을 지금 하신 분은 꼭 체크를 하고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발자 서류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하고 계신가요?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당장의 과정은 서류를 지원을 하고 코딩 테스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 결과를 보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코딩 테스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준비를 하는 건요, 개인적으로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코딩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면접 일정을 잡고 하면은 대략 10일 사이에서 2주 정도의 넉넉히 잡아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2주 동안 만약에 내가 면접 준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한 적이 없는 사람에 한정해서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코딩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CS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점검 기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CS 질문 중에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이력서 기반으로 내 이력서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체크를 해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주변 실무자분한테 모의 면접을 보면서 면접 경험을 쌓고 11세에서 2주 동안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 준비를 아예 해본 적이 없는데 이때 가서 면접 공부를 하겠다 하는 거는 합격할 확률이 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미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신입 개발자 준비생들은 CS 공부를 다 마쳤고요. 심지어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의 면접도 여러 번 진행을 해봤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다 체크를 했고 실전 경험을 모두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2021년 개발자를 진짜 많이 뽑았던 시기에 네이버 신입 공채 면접을 본 분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겉핥기식으로 간단히 공부를 해서는 꼬리 물기식의 질문을 제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깊이 있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면접 준비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은 그렇다면 어디까지 면접 준비를 해야 될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에 내 목표가 그냥 무난하게 뭐 중소기업이나 뭐 크게 목표가 높지 않다 한다면은 이렇게 막 빡세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좀 들어본 서비스 회사를 가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CS 질문 리스트가 자주 물어온 질문들이 있어요. 뭐는 이런 주제별로 자주 물어본 질문들이 잘 인터넷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 리스트를 기반으로 일단 다 공부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달달. 공부의 기준은 물어보면 바로 답변을 할 정도로 달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관련해서 뭐 HTTP와 HTTPS의 차이점을 물어본다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이 정도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현실은 이 단계를 넘어가기 제일 힘듭니다. 공부할 게 많고 또 이거를 또 공부하다 보면 까먹게 되는데 한두 번 봐서는 이제 달달 바로 기억이 날 정도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 구간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스텝은 어렵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트 링크는 영상 상세 내용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달달 외울 정도 공부가 다 됐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인상,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은 CS 기술 면접 꼬리물기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시를 봐보자면은 자바의 컬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이제 뭐 있는 질문이고요. 그럼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했고, 그렇다면 리스트, 셋, 인터페이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구현체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구현체 중 하나의 트리셋이 레드블랙 트리로 구현됐다고 해주셨는데 레드블랙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또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레드블랙 트리에 대해 시간 복잡도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에서 연관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뭐가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면 분명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완을 하고 제대로 또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과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여기까지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레드 플렉들이 한번 물어볼게. 근데 아마 대답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을 했는데 또 그럼 시간 좀 복잡도까지 알고 있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물어봤을 때도 계속 대답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고 많이 알고 있겠구나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모의 면접을 운영을 하면서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 이렇게 3번의 모의 면접을 보는데 모든 면접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줬던 분이 있었어요. 1차, 2차 때 되게 괜찮다. 그래서 3차 때 참관해서 봤는데 느낀 점은 이분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꼬리 물기 질문을 어떤 걸 하더라도 모두 잘 대답을 하시더라고. 물론 모르는 거는 깔끔하게 이제 모른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면접의 흐름이 이제 끊기지 않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피드백을 인상을 주고 싶다면은 1단계 공부를 하고 CS 기술 면접 꼬리 물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아예 세기를 받고 싶다.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한다면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만약에 트리셋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 사용하다고 적합하다 생각이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어떤 기능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예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큰 채용이 1년에 많지 않은데 놓치지 않고 꼭 지원을 해보시고 지원을 해서 코딩 테스터도 봐보고 코딩 테스트 경험, 면접 경험에도 이제 꼭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인큐입니다. 오늘은 기술 면접에서 하는 사소한 실수 및 개선 포인트 2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모의 면접에 들어가서 참관을 하면서 느꼈던 점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오늘의 주제는 간단히 3개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CS 기술 질문은 숙지하자. 그리고 목소리 톤을 체크해보자. 그리고 면접을 본 후에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해보자. 이 3가지입니다. 자주 물어보는 CS 기술 질문에 숙지하자는 뜻은 이제 모의 면접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참관을 해보면은 이력서 관련해서는 이제 잘 대답을 하는데 실제 면접에서 자주 물어본 CS 기술 질문 관련해서는 숙지가 안 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면접관의 피드백은 당연히 먹고 들어가야 되는 CS 기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던 게 이제 아쉬웠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바의 GC는 무엇인지부터 해서 뭐 트랜잭션 격리 레벨은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체제 스레드와 프로세스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은 실제 면접에 갔을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은 꼭 숙지를 잘 해서 면접 때 점수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들어가는 CS 기술 질문은 꼭 숙지를 하자 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면접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목소리 톤을 체크해보자. 무의식적으로.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면접을 참관하다 보면은 대답은 되게 잘 하시는데 왜 이 면접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이 면접에 집중이 안 될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참관을 하면서 다른 분이랑 같이 이제 참관을 했을 때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소리 톤이 되게 루즈를 해서 답변을 해주신 대답에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 그래서 느낀 점이, 대답만 잘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좀 더 면접에서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면접관이 루즈하게 또는 면접 흐름이 끊이지 않게 목소리 톤을 체크하고 말하는 톤을 연습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루즈한 톤, 집중이 안 되는 톤에 질문마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핵심 내용이 빠진 장황 설명을 한다면은 면접이 더욱더 루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 톤을 체크를 해주세요. 뭐 장황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페이스와 뭐 추상 클래스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면접 질문 같은 경우는 면접관이 듣고 싶은 키워드,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듣고 싶은 핵심 키워드가 아닌 이제 외관적인 특징 또는 이거 관련된 부가적인 설명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은 또 하나의 질문에 대답이 계속 길어지고 루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접 때 대답을 하실 때 핵심 키워드 명확하게 그런 부분 위주로 대답을 해주시고 목소리 톤을 이제 집중이 좀 잘 되는 톤을 연습을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면접 결과를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해보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간혹 멘토링 또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면접 때 70% 80% 이상을 다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왜 떨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모의 면접을 했을 때도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피드백을 해봤을 때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상으로는 면접을 봤을 때 대답을 그래도 70% 80% 이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받았던 질문을 전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어떤 거를 대답을 잘 했는지 내가 대답했던 질문의 대답들을 정리를 하고 그거를 나열을 했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막상 질문의 시작 부분 처음에 물어보는 질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는 무엇인가요? 라 해서 대답은 잘했으나 여기에 꼬리 물기식으로 연관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은근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객관적인 피드백을 안 해보고 단편적인 기억으로 이제 기억을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자 입장에서는 대답을 대부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런 왜 떨어졌는지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면접을 보고 나서 항상 내가 받은 질문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대답을 했고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해보고요.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다 대답을 해야 합격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는데요. 저는 분명 다 대답을 한 것 같은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분석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대답을 했지만 이해하고 대답했다는 느낌을 면접관이 받은 게 아니라 스피드 퀴즈처럼 질문하면 이제 빠르게 답변을 하고 다 대답했습니다. 이제 스피드 퀴즈처럼 대답을 하고 암기한 느낌을 받았다면은 사실 대답을 다 했지만 떨어졌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사실 기술 면접 질문 리스트가 너무 자료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는 거는 이제 당연히 초반에 중요하지만 내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개념 설명과 사례 및 적합한
경우도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 AOP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개념 설명을 해주고, 저는 스프링 AOP 기능을 어떤 곳에 활용해서 어떤 기능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적용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거나, 만약 내가 직접 이 기능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은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직접 사용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런 기능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해주면은 이 내용을 듣는 면접관이 더 이해하기 쉽고, 지원자가 그냥 외운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다 대답을 해야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같이 일할 동료를 찾는 거기 때문에 한 뭐 60%, 70%를 대답을 하더라도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이 된다면은 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